자, 월간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비트코인 생애를 마감하시면 안 되죠. 생- 비트코인 때문에? 생애를 접을 뻔했어. 그러니까. 생업을 접는다고 해야 되는데 생애를 접을 뻔했네. 끌려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아, 예. 저는 인생은 소중하고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지금 한화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1억 2,085만 원. 1억 2천이 넘었어요? 네, 와, 1억 아, 2천. 1억 2천. 비트코인 한 개 가지고 진짜 있어요? 누가 뭐 한 5억 간다, 10억 간다. 가요? 모르겠는데. 아니 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니까. 아, 제 예. 주변에서 지금 코인만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아, 코인 투자만? 예, 그러니까 애초에 코인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네. 뭐 많은 분들 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렇죠. 예, 뭐 요즘에 국내 증시는 너무 좀 하면 안 되는 예, 정도의 힘이 너무 없다 보니까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일부 제 지인들 중에 몇 사람들은 코인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름대로 뭐 저는 이제 코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음. 분석도 하고 뭐 저한테 막 얘기를 해요. 야, 네. 이제 대세 상승장의 어떤 기술적 지표가 있는데 그걸 이제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 요거 한 더 5억까지 간다. 더 살 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코인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좀 네. 제가 이제 아시는 분들이 몇 네, 분 네. 계시는데 어떻게 전재산 이런 얘기 몰빵?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미 했어요. 거기 계신 분들은 어. 하나로 따지게 되면 한 5억에서 6억까지 보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코인 관련된. 뭐 근데 그게 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올해 안에 혹은 그러니까 올해 안에는 잘 모르겠는데. 5년 안에, 10년 안에 뭐 그런 기준이 있을 네. 거 아니에요. 하여튼 뭐 그런 삼성전자 이야기들이 막 지금 뭐 5만 원대지만 10만 원 가요. 근데 그게 언제가 중요하죠. 맞아요. 언제. 예. 언제래요? 언제가 중요한 거죠. 언제래요? 예. 언제? 그것까지 물어봤어야죠. 그걸 못 물어봤네요. 자, 그러니까. 오늘의 숙제 네. 언제에 언젠지. 대해서 when 제일 중요한 거잖아. 예. 얼마도 중요하지만 언제가 중요합니다. 언제가 중요하다? 예, 언제가 제가 사실 중요합니다. 월모부 방송하면서 여돈 앵커님의 눈동자가 이렇게 초롱초롱한 거 제가 처음 봤습니다. 지금 도대체 별로 언제야? 별로 못 사가지고 지금 너무 배가 아픈데 내가 어. 진짜 한 15년 만에 이렇게 수익을 내봤는데 가장 초롱초롱했어요. 진짜 예. 미국 주식은 사실 저는 적립식이라서 막 수익이 많이 올라가도 그게 내 돈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빼진 않으니까. 근데 약간 비트코인은 좀 다르죠. 이거 가지고 랍스터 사 먹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사실 비트코인 암호화폐 자체가 약간의 단기적인 자금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네. 자주 일어나니까 맞아요. 예, 뭐 사실 그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최근에 뭐 20조 원이 넘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그만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단기적인 부분으로 봐야 될지 뭐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변에서는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한 80% 이상이더라. 네. 근데 이게 90% 이상이 되면 나올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좀 보는데 빠져나올 때가 됐다. 빠져나올 때가 됐다. 네, 모두가 뭐 열광할 때. 자, 그렇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11월 12일 화요일이고요. 네. 여전히 오늘도 트럼프 트레이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정말 트럼프 트레이드가 뭐가 있는가. 오늘 뭐 지난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것이고 다른 뭐 많은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일단 가장 핫한 부분은 오른쪽에 제가 가지고 나왔죠. 예, 비트코인인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85,800달러. 지금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87,000 찍었어요. 87,000 찍었죠. 예, 제가 이거 장중에 제가 이거 캡처를 했는데 저 아침에 눈이 번쩍번쩍 떠져요, 요새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사실 안 보다가 요즘에 계속 이걸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최근에 앞에 상승장이 나온 이후에 네. 한번 쭉 빠졌잖아요. 네. 쫙 빠지고 나서 저 이때가 때 지금 샀어야죠, 저 때. 2만 불이에요. 2만 불. 저때 2만 불이라고요? 네. 아닐걸요? 여기가 2만 불대인데 4만 5만 아니에요? 여기. 진짜요? 예, 여기가 2만이에요. 2만. 저게 몇 년도예요? 2014? 여기가 2023년도 초. 근데 지금 8만 5천이니까 4배 뭐 4.5배? 뭐 했어요? 한 팀장님? 4배 조금 더 오른 거 4.2배? 3배? 뭐 하셨어요? 모르겠어요. 저 뭐 했죠? 그때? 하여튼 뭐 바빴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바빠가지고 놓쳤다. 네, 비트코인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오늘 이제 핵심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 이후에 트럼프 트레이드 수익률을 한번 같이 전반적으로 좀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제 지금 아직 현재 진행형이고
이게 얼마나 갈지는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직 그렇게 열광하는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야데니 리서치 사실 이번 올해 2024년에 들어서 S&P 500의 목표가를 5,400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가장 높은 목표가를 선정했던 야데니 과거 이제 애널리스트죠. 지금 이제 야데니 리서치를 이제 운영하고 계신데 S&P 500이 10년 안에 10,000포인트 간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인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역대급 주식 투자. 지금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시장에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말 많이 갖고 그래요. 있더라고요. 한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아니 미국에 계신 사람의 미국 주식.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미국 주식을 네, 역대급? 그렇게 지금 하루 만에 무슨 S&P 500 ETF에 대한 자금이 5천억 가까이 확 몰렸대요. 국장은 그렇게 안 사시면서 근데 다 이게 미국으로 가고 있어요. 오늘 사실 월모 보니까 제가 미국 주식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을 두 개 탁 두고 너한테 1,000만 원이 딱 있어. 너 어디에 투자할래? 아니 지금 연기금도 미국 주식 비중이 훨씬 많은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 소리. 이게 지금 막 한국 시장에 왜 안 갈까 아니라 한국 시장에 왜 투자해야 되나? 그러니까 맞아요. 예, 뭐 매력적인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너무 좀 안타깝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한국 주식도 저는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매력도에서 조금 떨어졌다. 한국 예, 파이팅. 좀 성형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주식이 좀 서저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예. 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FTX, FTX 지금 샌 뱅크먼이 지금 25년형을 받고 이제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FTX에서 지금 바이낸스에다가 소송 제기를 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지금 최근에 암호화폐 관련돼서 이야기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약간의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이 김에 딱 나오려고. 예, 이쯤에 또 이러한 이야기 있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또 암호화폐에 지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뉴스에도 뭐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 해서 제가 가지고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제 뭐 말씀드렸던 TSMC 중국 칩 수출 중단 명령. 자, 이 부분이 향후 이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떤 여러 자국 기업 우선주의나 아니면 중국에 대한 칩에 대한 많은 이제 규제들 이런 것들이 한국 기업에서도 약간의 그 분위기를 뭐 좀 풍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네.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예, 그대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FTX까지 같이 보시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시장에서요, 뭐 웨드부시, JP 모건, 뭐 모건 스탠리 할 거 없이 많은 기업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고 뭐 매도 의견을 내고 있고 뭐 정말 바빠요. 예, 정말 바쁜 상태인데 지금 웨드부시에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목표 가격을 기존 $300에서 $400로 올렸습니다. 예,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그리고 AI 스토리 있어가지고 아마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아마 댄 아이브스가 매번 여기 3% 나와서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네,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 부분은 저 뒤에 가서 같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여돈 앵커님이 아침에 오프닝을 하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캡처를 했습니다. 아이고. 예, 6시에 장이 마감이 됐는데 맞아요.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찍고 네. 6,000포인트를 이미 넘어섰고요. 뭐 맞아요. 물론 아슬아슬하게 지금 6,000포인트 넘어서서 6,001. 종가 기준을 했죠. 6,001입니다. 6,001. 예, 역사적인 순간에 있는 상황이고 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0.06% 상승을 했고요. 다우존스 0.69%, 러셀 2000 지수가 지금 1.5% 상승했는데 아마 지금 미국 주식을 정말 진심으로 하고 계신 분들은 자기의 관심 종목에 러셀 2000 관련된 종목들이 막 있으실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소형주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투자하시죠. 예, 뭐가 있을까요? 뭐 과거에 뭐 텔레닥 같은 것들, 뭐 유니티, 뭐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좋아했던 과거 이제 우리 뭐죠? 팬데믹 때 크게 이제 상승했었던 여러 이런 종목들, 뭐 어퍼몰딩스, 뭐 예전에 바이엠피엘 해서 뭐 그런 네. 것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종목들이 오늘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일부 하락한 종목들도 있고요. 최근에 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아이온큐부터 해서 뭐 디웨이브 퀀텀 뭐 이런 기업들도 엄청난 상승세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일부 조정을 줬는데 지금 오늘 보게 되면 막 10%, 15%, 막 8% 이런 식으로 다 튀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트럼프 트레이드라 그래서
지난주 대선 때 제가 네 가지를 먼저 말씀드렸대. 그때 당시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유력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튀어 올랐던 게 암호화폐, 두 번째가 테슬라, 그쵸. 세 번째가 러셀 2000 지수였고요. 네 번째가 금융주 섹터였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먼저 기민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보게 되면 암호화폐 계속 가고 있고요. 테슬라 오늘도 가고 있고 그쵸.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오늘 특히나 제가 이제 지수를 갖고 나왔으니까 러셀 2000 지수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튀어 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25bp 금리 인하까지도 또 더해지면서 앞으로 금리 인하 기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마찬가지로 뭐 물가도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러셀 2000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뭐 작동이 되고 암호화폐가 비싸다 싸다 이거는 뭐 제가 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회를 또 노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실적도 좋은 기업들 정말 많습니다. 뭐 팔란티어가 S&P 500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러셀 2000 지수는 조금씩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팔로우업을 하면 좋지 네. 않을까. 여기다가 법인세 이제 감세 정책 또 법인세를 또 인하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분명히 중소형 기업들에게는 아주 좋은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고 실적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죠. 러셀 2000 지수 나오고 제가 흥분해가지고 자 섹터 요새 약간 중국 중국으로 러셀 2000. 그러니까 잡주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잡주는 아니죠. 뭐 작은 종목인데 작은 종목. 작은 종목이라고 다 잡주는 예. 아니잖아요. 그 종목들이 다 성장해서 다 맞아요. S&P 500하고 다우 가는 거니까요. 자, 이어서는 이제 오늘 자, 잡주라고 맵을- 해서 좀 그런데 맵을 예, 잠깐 좋은 볼까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자,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 애플 마이너스 1.2%, 엔비디아 마이너스 1.6%, 아마존 메타도 뭐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뭐 테슬라 거의 9%, 지금 8.96%로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스타벅스도 조금 올랐고요.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금융주들 예, 여전히 또 트럼프 트레이드로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반대로 이제 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의 부양책 문제 때문에 부양책에 대해서 시장이 실망하다 보니까 유가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유가가 만약에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은 뭐 에너지주도 뭐 그래도 힘을 좀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S&P 500이잖아요. S&P 500 중에서도 큰 기업들만 지금 보여주기 때문에 대략적인 분위기 상위 종목들은 이렇게 되구나 했는데 사실 러셀 2000 지수는 더 녹색이 더 많습니다. 예, 쪼개 보면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금리와 유가도 어제와 기조가 비슷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소폭 하락했습니다. 4.3%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WTI 기준으로 지금 68달러 또 3% 추가 하락을 또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 지금의 중국 부양책 밴드상으로서는 상단에 위치하는 그러한 부양책을 발표했지만 이 부분이 지방부채로 넘어간 그러한 어떤 방향성 때문에 실질적인 소비 진작책은 아니지 않냐. 이게 지금 여러 이제 뭐 실망감이 좀 나오고 있지만 12월에 뭐 이제 또 회의가 있죠. 중국에 또 이제 또 어마어마한 또 회의가 하나 있고 또 내년에도 뭐 지속적인 중국 부양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멘텀은 아직 죽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속적인 좀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지수적으로 보게 되면 박스권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싸졌을 때 저는 좀 노려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긴축이 아니라 부양이잖아요. 예, 부양이다 보니까 뭐 계속 부양책을 내놓다 보면 뭐 언젠간 한번 먹히겠죠. 예,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기업별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자 지난주 29% 상승했어요. 30% 가까이 상승했고 이어서 오늘 이건 제가 장중에 쓰느라고 지금 7%라고 했는데 한 7.89%니까 거의 8%죠. 네, 그래서 뭐 거의 뭐 7, 8%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에브비입니다. 에브비가 정신분열증 약물이 이상 2차 시험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한 후에 주가 마이너스 12%대 급락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슈퍼마리코 컴퓨터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마이너스 제가 장중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까지 하락하는 것을 봤는데 나스닥 증권거래소의 상장 규정
준수 계획 제출을 앞두고 주가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회계 부정 의혹, 그리고 감사인도 이제 사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말레이시아에 또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었는데 말레이시아의 여러 뭐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중단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내외적으로 지금 악재가 쏟아지고 있다. 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관련 주식들, 암호화폐만큼이나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베이스가 20% 넘게 상승했고, 더 많이 오르네요. 예, 마이크로 스트레치즈가 19%, 마라홀딩스 23%, 라이엇 플랫폼 20%. 그러니까 모든 관련 주식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코인보다 더 오르는 더 거예요. 올라, 더 오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뭐 한 8%, 9% 오를 때 그러니까요. 2배 예. 올라요.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있고, 지금 도지코인이 400원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테슬라 관련한 거는 다 오르는 100원에서 거죠. 일론 400원까지 머스크가 그냥 있는. 한 번에.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시지? 답답한. 오늘 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네.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 우리가 그 얘기를 매일 했잖아요. 예. 예. 코인 얘기하면서 일론 머스크 얘기하고 할 때 매일 했는데 어떻게? 제 지인들이 괜찮아요? 저한테 이제 도지를 사라. 하지 마. 얘기해봤자 뭐예요 지금? 지금 안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안 늦었죠. 아직 예. 안 늦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늦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마음이 그렇네요. 자, 그리고 기업별 소식. 자, 기업별 소식 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트럼프 트레이드가 세부적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오그룹, 코어시빅 아마 처음 들어보신 기업이 되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이민 강경파인 톰 호먼 전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장 이분이 이제 이번 첫 임기 동안에는 국경 총독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차르라는 표현을 쓰면서 네. 하여튼 이분을 이제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임명했는데 재미난 게 이제 민간 교도소 주가가 급등했어요. 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민을 단속하고 이제 이민 정책에 대해서 아주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뭐 관련된 기업들이 또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이젠 정말 트럼프의 어떤 하나하나 뭐 누구를 임명하는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이제 하도 시장에서 이제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마성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시그나입니다. 휴마나와의 합병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밝힌 후에 네. 주가가 약 8%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기업별 소식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실적 발표 계속 이어지고 예, 있죠?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그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예, 저도 뭐 저희 처음 보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뭐 실적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그렇게 뭐 그랩 이제 이제 애프터마켓이죠. 그랩이 지금 실적 발표, 루미나 이러한 기업들,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실 자율주행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드는데 뭐 그런 실적 이제 그런 기업들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이제 프리마켓에서 뭐 쇼피파이나 뭐 홈디팟, C 그리고 온러닝, 노바백스 뭐 이런 기업들 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지 않나. 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후에 이제 월트 디즈니가 이제 있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 뭐 징동닷컴, 뭐 알리바바, 또 중국 기업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이터 한번 보면요, 주식은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주식 사상 최고치, 주택 가격 사상 최고치, 비트코인 사상 최고치, 자, 국가 부채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리고 코어 CPI 인플레이션 41개월 연속 3% 이상을 유지. 물론 많이 하락했죠. 물론 많이 하락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인플레이션을 절대값으로 만약에 우리가 좀 본다면 41개월 연속 3% 이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전히 1990년 초 이후 최장 기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잘 잡혀나가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연준이 이번 주 다시 또 금리 인하를 했던 지난주죠. 예, 했던 부분. 자, 이 부분까지 해서 지금 최근에 뭐 시장을 그대로 뭐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선거 이후의 수익률을 보게 되면 즉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결국에는 당선 당일날 그러니까 유력해지면서부터 많이 튀어오르기 시작했는데 그쵸. 순서를 딱 보시게 되면 그대로입니다. 코인베이스 40% 올랐습니다. 와.
비트코인보다 코인베이스가 더 많이 네. 올랐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이게 지금 제가 장중에 썼던 거라서 장중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오늘 거는 지금 적용이 안 됐습니다. 오늘 오른 건 적용이 안 됐는데도 네. 불구하고 코인베이스가 40% 올랐고 그쵸. 여기에 오늘 오른 것까지 더하면 뭐 60% 가까이 와. 뭐 되겠죠. 테슬라 오늘까지 더하면 뭐 37%, 36% 정도가 될 것 같고 비트코인 뭐 이건 뭐 하여튼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지금 순서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코인베이스, 테슬라, 비트코인, 은행 그리고 소형주. S&P 500은 3.7%밖에 안 올랐는데 이 지수 대비해서 아웃퍼폼하고 있는 요 상위에 있는 이 자산군들이 향후 뭐 지속적인 모멘텀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사실상 암호화폐의 그 모멘텀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야, 또 올라? 또 올라? 또 올라? 이게 과거에도 그러한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자극적인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성격이나 이러한 뭐 트렌드는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또 나머지 부분이에요. 사실 뭐 테슬라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은행주들 또는 소형주들 러셀 2000 지수에 관련된 뭐 지수를 보셔도 되고 아니면 기업을 보셔도 되지만 그 뭐 개인 취향껏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보시게 되면 변동성, 빅스 지수는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조금 해소가 됐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여러 이제 글로벌 주식들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2% 하락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1%, 금도 좀 빠지고 있고 중국도 빠지고 있고 트럼프 미디어도 많이 빠지고 있고 자, 그래서 지금 뭐 올라가고 있는 자산군 또 내려가고 있는 자산군이 앞으로의 이미 뭐 벌써 시그널을 던져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자, 이 부분이 어떻게 얼마까지 또 이어갈 수 있을지는 저희 월모부를 통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준비하셨는데 이거 같은 데이터죠? 같은 데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냐면 요게 지금 글씨가 너무 잘안 작아가지고 안 보이니까. 보이실까봐 제가 여기다가 앞에다가 써드린 거고요. 이 배려심. 친절하게. 친절하게 친절하게. 좀 사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계속 눈물이 나네. 불친절했네. 코인들한테. 왜 이렇게 불친절했어요? 몰라겠어요. 제가 뭐 잘못 살았나 예전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러한 이제 자산군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야드니. 자, 이제 야데니 이야기를 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높은 S&P 500의 목표가를 제시를 했어요. 물론 그 이후에 5,400을 뚫은 지 한참 됐죠. 한참 네. 됐지만 뭐 이 부분을 수정하고 그러진 않았고 과거에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클 윌슨 애널리스트도 사실상 그 이야기를 했죠.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내년 5월 달까지 5,400까지 갈 것이다. 그분 요새 뭐 하세요? 요즘 조용하시더라고요. 마이클 윌슨. 방송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뭐 하실까? 예, 지금 뭐 자숙 중이신 것 네.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S&P 500 같은 경우는 6,000을 넘은 상황인데 지금 에드 야데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친화적인 기업 정책에 힘입어서 S&P 500 지수가 2030년까지 66% 상승한 10,000포인트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사실 트럼프 제2기가 나오게 되면 2025년부터 시작이 돼서 2029년에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네. 6, 7, 8, 9. 예. 그래서 뭐 그때까지 해서 2030년. 그러니까 어찌 보면 트럼프 2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해서 66% 그러니까 40,000포인트가 치솟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지난 과거의 강 세장의 어떤 이제 기간을 보게 되면 보통 뭐 5년에서 뭐 짧으면 뭐 3년도 있지만 보통 뭐 6년, 7년까지 이어지는 그런 어떤 트렌드를 보게 됐을 때 지금의 강세장이 뭐 2년 조금 넘었다라고 하게 되면 뭐 5년 안에 더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 자국 기업에게 친화적인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 때문에 좋은 흐름 보일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2024년 연말까지 목표를 6,1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400까지 조정했던 부분을 이제 연말에 와가지고 6,100까지 상향 조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했고 2016년에 대선의 낙관론이 오늘날에도 반영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정학적 긴장이 좀 완화가 되면 랠리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과거의 트럼프 정권 때 5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과거의 그 지난 1기 4년 동안의 그 기간을 보게 되면 이번 2기도 더 이상의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야데니가 향후 10년 동안 약세장이 없을 것으로 보지만 그 과정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뭐 조정이 없는 상승장은 없죠. 예, 다 조정이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이번에 의견을 냈기 때문에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어서는 오늘 장 데이터 중에서는 이 차트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역대급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성악개미 분들도 미국 주식을 줍줍 네. 엄청나게 담고 있죠. 맞아요. 근데 이게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 네, 그때 수준이에요? 그때 수준이에요. 벌써 근데 진짜 근데 올라왔네요. 이제 자산의 규모가 달라지고 예를 들면은 임금의 차이가 달라지고 뭐 여러 이제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또 달라질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퍼센티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몇 비중 얼마를 지금 주식을 갖고 있는가.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가장 큰 자산 그렇죠. 규모고 가지고 있고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주식이 가장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부동산보다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뭐 동양적 이제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이 가장 큰 각광을 받고 있지만은 저쪽 서구권에서는 이제 주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의 이 비중을 보게 되면 약 한 48% 정도가 되고 있어요.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48%를 지금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비중만 보게 되면 비중만 보게 되면 닷컴 버블 때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해졌으니까 이제 팔 때가 됐나? 뭐 이건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의 화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뭐 과거와 어떤 여러 지표가 과거에 여러 통계적인 지표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은 한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주식이 정말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에 나의 자산을 많이 쏟아붓고 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밸류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밸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6,000선 돌파했죠, S&P 500이. 네. 저희가 이제 포워드 PR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S&P 밸류에이션 포워드 PR이 22.5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 2020년 수준. 그러니까 팬데믹 때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던 이제 뭐 경기가 개선될 것이다라는 많은 기대감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어떤 직원들도 고용하게 되고 뭐 그러한 정말 폭발적인 상승장이 있었는데 지금 포워드 PR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굳이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을 보게 되면은 다소 그래도 높은 측면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 차트는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요 밑에 댓글이 뭐라고 달렸냐면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그 다음은 누가 사주나? 그러니까 살 사람이 있어야 올라갈 텐데 이렇게 다 들고 있으면 그다음에 누가 사서 있으면. 누가 올리나 다음 이제 주식 상승을 다 있어요. 근데 뭐 서로 하여튼 주고받는 거죠. 이런 얘기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암호화폐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응. 왔다 갔다 하시겠죠. 암호화폐 있는 지금 암호화폐 난리 났어요. 더 올라가고 있어요. 1억 2,300만 원. 1억 2,300만 원? 이거 너무 많이 오르는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포워드 PR 기준은 22.5배다. 과거 2020년 수준이고 네. 완전 높다는 아니지만 다소 높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앞서서 여인컴님께서도 저 오프닝 때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2016년 이후 역대급 ETF 주간 자금 유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해서 내가 뭐 종목은 어떤 종목이 갈지 모르겠지만 내가 러셀 2000 지수에 대한 ETF가 됐든 아니면 뭐 금융주에 대한 ETF가 됐든 그래서 IWM 같은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뭐 XLF 같은 금융주를 또 추종하는 ETF 이러한 ETF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지금 2016년 이후로 처음으로 주간 단위입니다. 주간 단위인데 그러니까 지난주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지난주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갔다. 결국에는 종목군의 어떤 종목이 어떤 기업이 수혜를 받을지 모르니까 사실 지수단으로 그냥 확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러한 트렌드는 뭐 어찌 될지는 우리가 뭐 지켜봐야겠지만 그만 양 자체는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슈 중에서는 바이낸스 전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CEO 지금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감옥에 있어요. 거기서 감옥. 소송 제기한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뭐 FTX 측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네. 보면은 약간 좀 일단 요 뉴스가 나오는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작동을 안 한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예, 관심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하던 말던.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네. 트럼프가 중요하지.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지금 뭐 그래도 한번 언급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FTX 바이낸스와 전 CEO 상대로 18억 달러 소송 제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간 억지성이 좀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제가 뭐 기사 하나 내용을 걸고 보니까 넘어지고 싶어서. 예, 이 두 분 이분 이제 뭐 지금 깜빵에 있죠. 예. 깜빡. 자, 그래서 감옥.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네. FTX 경영진이요. 바이낸스와 임원진에게 사기성 자금 18억 달러를 이체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우리가 FTX가 FTX 경영진이. 우리가 바이낸스 너희들한테 이 18억 달러를 이체를 했는데 같이 그때 죽자 이거예요? 근데 그 이체했던 돈이 뭐냐면 어. 이 바이낸스가 2019년에 해당 지분을 인수를 했어요. 네. FTX를 인수하고 2021년에 7월에 FTX 다시 매각하기로 합니다. 네.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FTX가 이제 매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바이낸스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돈을 줬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8억 달러를 줬는데 이 18억 달러가 그때 당시에 약간의 사기성,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좋지 않았는데 여러 이제 뭐 채무자들의 돈을 뭐 채권자들의 돈을 우리가 줬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돈 자체도 사기다 사실상. 우리도 지금 사기를 쳤지만 그러니까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그 너도 돈도 같이 사기니까 죽어야겠다. 너도 사기를 친 거야. 예, 이렇게 된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진흙탕 싸움이네요. 예, 만약에 이제 소송이 들어가서 조사가 들어가게 되면 네. 나도 사기친 거 알아. 그래서 나 지금 감옥에 있는 거 아는데 내가 그때 너한테 줬던 그 돈도 원래 우리가 사기쳐서 했던 돈이니까 너도 공범이야. 근데 그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기친 부분을 돈인지. 알았냐 몰랐냐가 이제 뭐 소송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FTX 뭐 보셨던 분들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아실 텐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식 매수 당시 부실 상태였기 때문에 거래에 자금을 조달할 여유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진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바이낸스 측에서는 그대로 매각 비용으로 그냥 받았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이 FTX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FTX 채권자를 비용으로 바이낸스의 그 임원진에게 사기적으로 이체된 최소 17억 6천만 달러를 회수하고자 하며 여러 가지 뭐 손해배상도 추구할 예정이다. 네.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약간은 좀 물타기나 약간 뭐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또 시장에서 작동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영향을 주진 않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네. 뭐 여기까지. FTX, TSMC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네. 예, 뭐 그 기사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하락했죠. 예, 하락했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지금 뭐 중국에 관련해서도 약간은 중국도 눈치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에 좀 달려 있고 트럼프가 어떠한 앞으로 이제 관세 정책이나 네. 중국에 관련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지금 중국도 부양책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그 부양책이라는 그 카드를 미국의 어떤 트럼프 정책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내놓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트럼프의 어떤 행보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12월 또 내년 초까지 우리가 뭐 중국 주식을 또 보시는 분들은 네. 같이 계속 지켜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월가 뉴스레터 확인을 해봤고요. 늘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